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예고를 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칼빼드는 정부, 강남 재건축 아파트 겨냥, 이렇게 해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계속 예고를 했었어요. 자꾸 이렇게 시장이 과열되면 더 강력한 규제책을 펴겠다라고 하면서 흘렸던 정책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거를 결국에는 12일 날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실행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분양이 위축되면서 오히려 더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것이 집값을 더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거다라는 기사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면서 규제를 비껴간 강남의 아파트는 평당 1억이 넘고 그게 지금 제일 싼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또 날개를 단 서울 아파트값 중위 가격이 사상 첫 8억 5천을 돌파했다. 이제 집값은 더 비싸질 거다라는 내용이겠죠.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세계 경제 자체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시아 금융시장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졌고 주식시장도 완전히 죽쓰고 있어요. 경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를 거다라는 거. 아파트도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인데 다른 모든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서울의 집값만은 굳건할 거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고가의 거래가 하나라도 이루어지면 그걸 바로 기사화해서 언론에 뿌리고 또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시장을 지금 교란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 박원순 시장이 이미 예정된 용산 개발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용산 개발로 서울 집값이 급등한다 라는 기사가 막 쏟아지면서 정말 시장에 영향을 줬죠. 그리고 화폐개혁, 있지도 않은 화폐개혁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화폐개혁이 되면 부동산만큼 안전한 게 없다라는 내용도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던 어떠한 멘트 하나를 침소봉대해서 결국 이슈화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과거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더 초기에 이런 상황을 진압하지 않으면 차기에 집권 자체도 어렵다고 판단을 했겠죠. 결국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규제책을 발표를 합니다. 흘러나온 내용을 보면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소급 적용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전매 제한 기간을 연장을 한다든가 또 강남 3구는 모두 대상이 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발표를 하니까 이제는 실행될 경우에는 오히려 공급이 위축이 돼서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분양을 하는 주최 측에서는 오히려 8월이 비수기인데도 많은 물량을 털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 건설 실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HBSI 지수는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하면 오히려 더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결국 공급이 위축될 거다라는 내용인데요. 정말 서울의 공급이 이제 사라질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대규모 택지 개발이 불가하죠. 결국 기존에 있던 집들을 정비를 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 형태로밖에 새집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서울의 공급은 주로 재건축, 재개발에 의한 공급입니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올 스텝 될 것인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단지들하고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단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단지는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한 단지들이 되겠고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 양수가 안 되죠. 아주 극히 예외적인 규정을 제외하고는 결국은 사업이 완료돼야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서 기존에 내가 들어간 돈들을 다 회수할 수 있어야지 되겠죠. 그러면 재건축 조합에 동의하고 이미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빨리 사업을 완료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미 철거가 되고 착공이 들어간 단지들은 막대한 금융비용, 또 여지껏 쓴 사업비, 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급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를 득한 단지들은 또 결국 관리처분 당시의 분양가, 그리고 그때 부담금에 대해서 이미 동의한 상황인데, 그때는 지금같이 과열된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분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도 이미 사업성이 있는 상황에서 동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멈출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더 늦어지면 부담금이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하면 20~30% 조금 분양가가 낮아지더라도 사업성이 있어야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려고 여지껏 추진을 해온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사업은 진행이 되고,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새로운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아직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단지들, 즉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단지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업을 안 하는 상황에서도 재건축 대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매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매입을 하면서 1년간 이자와 금융비용을 부담을 하면서 사업이 돼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재건축 대상인 음마아파트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마아파트 지금 시세를 보면 17억 정도 하네요. 18억, 매물은 18억 가까이 나와 있는데 거래가는 한 17억 되니까 17억에 매입을 한다고 하면 세금과 중개보수, 재산세, 종부세 뭐 이런 거 다 합하면 18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전세를 끼고 사면 전세가 한 4억 정도 하니까 14억 정도의 돈이 필요한 거죠. 예금이자만 생각하면 연간 한 4,200만 원 정도 되는데, 연봉 1억인 사람이 실제 수령액이 한 8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2년 정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1억짜리 연봉 생활자가 자기 연봉만큼을 앉은 자리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즉 재건축이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를 입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서 매입하는 투자자의 경우는 사업을 진행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또 17년, 18년 폭등 이전에 가격을 살펴보니까 10억이 안 됐네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서 20~30% 낮아지더라도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안 된다는 말이 거짓말이죠. 공급이 안 될 수가 없죠. 사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이 아파트를 매입을 한 거니까 당연히 사업을 하는 거죠. 그죠?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음마아파트의 거래 건수를 한번 수기로 찾아봤어요. 17년, 18년, 19년도 통틀어서 거래 건수는 541건입니다. 덧셈이 조금 틀릴 수는 있지만 전체 4,424건 중에서 12%밖에 안 돼요. 그러면 대부분이 가격 급등 이전에 보유하신 분들이에요.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20~30% 금액이 낮아진다고 해서 손해보는 금액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업 진행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을 안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재건축을 안 한다면 음마아파트를 17억에 매입을 할까요? 재건축 아파트의 시세라는 거는 지금 현재의 매입가, 그리고 추가 부담금, 예상되는 추가 부담금, 또 사업 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그 금액이 신축 아파트 시세보다 낮아야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재건축이라는 게 추진된다는 전제로 형성된 시세예요.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재건축을 안 한다, 그러면 그냥 늙어가는 아파트인 거죠. 그죠? 그러면 20~30년 된 아직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은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그거보다 가격이 낮아야 맞겠죠. 그죠? 결국 사업성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사업을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공급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이 완전히 침체가 돼서 지금 돈을 들였는데 그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 팔리지 않는 상황이 예상될 때 공급이 중단됩니다. 2008년 이후에 시작된 금융위기, 그리고 2012년도에 유럽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 등 이런 상황에서는 공급이 안 이루어졌어요. 서울의 착공량 그래프를 보면 2013년, 2014년도에 가장 적게 착공을 합니다. 즉 12년도에 경제위기가 왔었죠? 그때 이후에 더 이상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를 거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공급이 그때 안 이루어졌던 거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안 이루어졌던 게 아니에요. 다 풀어졌었잖아요, 이때는. 그죠? 준공량도 그때 착공을 안 했으니까 15년도 준공량도 낮습니다. 그죠? 오히려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시장에 의해서 아예 소비가 안 될 걸로 판단되는 경우, 그래서 사업성이 없는 경우 공급이 중단됩니다. 공급은 부족할 리가 없어요. 지금 예정되고 있는 분양 물량 그리고 입주 물량이 지금 조금 사업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2024년까지 계속 꾸준히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러면 2024년쯤 돼서 그 이후에 공백이 생긴다 이렇게 된다면 이미 그때 되면 다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펴는 시점이 되겠죠. 초이노믹스 때처럼 빚내서 집 사라, 투기과열지구 다 해제해주고 뭐 양도세, 거주연한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재건축 완화시켜주고 정말 무수히 많은 부양책들이 있어요. 이런 걸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부는 펼칠 겁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펼 겁니다. 결국 정부의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완화책을 펴고 또는 규제책을 펴고 하는 거죠. 지금은 규제책을 펴는 겁니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부작용으로 공급이 부족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가격이 안정화되고 그 안정된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락한 경우에 그래서 정말 시장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질 걸 우려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겠죠. 그럴 경우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직도 뭐 시장은 전혀 하락하지 않았는데 제가 호도한다고 뭐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위기 상황이죠. 그리고 대출 규모가 너무나 커져서 1540조를 넘어가고 있죠.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니까 임대사업자 대출이 증가했고요. 또 전세자금 대출도 많이 늘었어요. 경제에 다 부담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공공에서는 전세자금 대출도 축소한다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축소되면 결국엔 갭 투자자들한테 갭을 받쳐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오겠죠. 이러한 상황들이 오면 분양가 상한제뿐 아니라 당연히 집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꺼번에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자명한데도 막바지 분양을 위해서 지금이 가장 쌀 때다 더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렇게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 정말 더 위험한 발상 아닐까요? 최근에 또 실거래가가 올랐다고 신고된 단지가 있어요.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의 신고가를 보니까 8월 9일 지난주 금요일에 27억 5천에 거래가 됐고 그게 신고가 됐어요. 지금 3일 전에 계약을 하고 3일 전에 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언론에 실시간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큰 거래를 하면서 계약을 하고 그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도 알아보고 현금으로 사더라도 본인의 이사 시기나 일정에 맞춰서 통상 2달 정도? 한 달? 빠르면 한 달? 뭐 이렇게 계약 기간을 두죠. 근데 이 신고는 3일 전에 계약하고 바로 실거래 신고가 됐어요. 정말 꺼져가고 있는데도 꺼져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사화하는 거겠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호방건설하고 서울신문하고 지금 뭐 진실게임에 돌입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호방건설에서 서울신문의 지분을 인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호방건설의 도덕성을 흠집내려는 악의적인 보도를 26차례나 게재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호방건설에서는 언론이랑 맞설 수도 없다는 생각에 비판기사를 견뎌왔지만 더 이상 불가피해서 이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형 건설사도 지금 언론의 힘에 대응하기 힘들어서 이렇다고 억울하다. 그만큼 언론의 힘이 강하고 또 언론의 영향이 큰데 지금 언론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정부가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하는 것 자체는 A불비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에 정말 큰 충격이 갈 수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부동산만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막 날뛰고 있으니까 집안이 다 망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부동산 시장을 더 강하게 규제하는 규제책을 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뤄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